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론 정리는, 그치? 자, 이제,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어떤 규칙을 가질 것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활용도라는 게 뭐냐?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렸어. 그럼 주어진 정의역 구간에서 누가 제일 위에 있느냐, 누가 제일 아래에 있느냐를 찾는 게 최대치수. 방정식. 언제 같아지느냐, 즉 교점이 어떻게 되냐, 교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릴 줄 알면 된다. 이거. 부등식 그려놓고 누가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누가 좌표평면상에서 위에 있느냐, 위에 있게 하는 그 x의 구간을 말해줘, 이런 뜻이라고. 작다, 아래에 있는 쪽의 x 구간을 말해줘,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쪽. 알겠죠? 그래프입니다. 이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뭐 또 부등식 영역 같은 거 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뤘어요. 계속 조금 답답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쪽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분은.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공부하면서 다시 앞에 부분을 다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차 함수부터 시작합시다. 직선의 방정식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아이고. 자, 1차 함수는 x, 정의역의 차수가 최고차 1차까지밖에 안 등장하는 걸 갖다가 1차 함수라 그래요. a가 0이 아닙니다. a가 0이 되면 상수함수가 되죠. 이유 불문하고 x값에 상관없이 y는 b밖에 안 갖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a는 0이 아니. 이런 걸 이제 1차 함수라고 봅니다. 자, 저번에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0일 때의 b값이 0일 때의 y값이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y절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x가 0일 때의 y값. 오케이? 이걸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x절편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다라는 뜻이 뭐죠? y값이 그렇죠. 0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자, y는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두 점만 정의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제일 편리한 점이 뭐냐? 절편이에요. 0 집어넣으면 4지? 뭐 집어넣으면? x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마이너스 2, 0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해 갔죠?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그래요? y는 3x 같은 경우는 절편값이 0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냥 그려야지. 0,0을 지나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 3이니까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x가 한 칸 증가할 때 그에 대응되는 y값이니까 1,3을 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연결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1차 함수. 평행 조건 다 얘기했었고 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걸 이제 평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면은 뭐 y는 3x 어쩌고저쩌고가 되는 거예요. 이 b값만 달라지는 거지. b가 음수가 되면 아래에 있을 거고 b가 양수가 되면 위에 있을 거고. 맞죠?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는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니어야지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느냐?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형은 y꼴 x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맞지? y꼴 x제곱. y꼴 x제곱 어떻게 생겼냐? 0 넣으면 0이고 1 넣어도 1, 마이너스 1 넣어도 1, 2 넣으면 4인데 마이너스 1 넣어서 4니까 무슨 축에? y축에 대칭되는 관계를 갖는다고. 그럼 자 봐봐. 0 넣으면 0인데 1 넣으면 1이야. 근데 2 넣으면은 4니까 아까보다 훨씬 3 넣으면 무려 9야.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그치? 이렇게 아래로 볼록된 형태를 가진다고. 근데 1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y축 대칭 관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것 같다가 기본형 y는 x제곱 이렇게. 하나 더. 자,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떨까요? 결과값이 음이 되니까 x축 대칭이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거. 그러면은 이 기본형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그 평행이동 배웠죠, 그쵸? L을 갖다가 내가 A 몇 컴마나 할까? P,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쳐볼게요. 그럼 점이 평행이동 되면은 식 자체에는 반대로 들어간다고 배웠지, 그치? 이렇게 들어간다고. y-p에 자, x-p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치? 이쪽으로 보내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애는 어떻게 그래프가 되겠어요? 꼭지점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꼭지점이 이제 P, Q만큼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야. 이게 여기가 만약에 P, Q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만약에 여기가 음수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그리면 돼. 이해 가죠? 즉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해. 이거의 부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이게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올라, 음수면 위로 올라. 지금 선생님 1과 마이너스 1인 걸로만 했지만 2, 3,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2x제곱이 됐으면은 y는 2x제곱이 됐으면은 1일 때 1이 아니라 1일 때 2니까 훨씬 이 폭이 좁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2분의 1, 3분의 1 되면 이렇게 퍼지는 거고. 종합이 됩니까? 결국은 자, 애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 앞에 있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숫자가 1, 2, 3, 4, 5, 6, 7, 8 더 커지기 시작하면 폭이 좁아지는 거고 2분의 1, 3분의 1 작아지면은 폭이 넓어지는 거고 요거 파악하시고 이 주어진 놈을 요런 식의 형태로 이걸 완전제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점 P, Q를 부르는 이름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으면 그래프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어떻게 그리면 된다? y = ax 제곱이라는 애를 P, Q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P, Q를 찾아가서 a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물론 이제 여러분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애를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칩시다. 전에 우리 방정식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은 어차피 얘가 포물선인 걸 확실하니까 A가 양수였다고 치면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 확실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알파, 0, 베타, 0을 지나는 함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알겠죠? 자, 한 2개 정도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었다고 칠게요. 자, 얘를 완전제곱으로 그린다면은 자, x 마이너스 1제곱 절반의 제곱을 가져오는 거야. 맞죠? x제곱 마이너스 2x 현재 수가 플러스 1인데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그럼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둘 다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죠. 그쵸? 근데 얘는 하나는 1, 마이너스 4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얘처럼 그냥 마이너스 1, 3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 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제 최대치수라든지 조금 이제 방정식적인 해석을 조금 언급을 해주긴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자, 조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의 활용. 자, 2차 함수의 활용. 자, 먼저 최대최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게 언제 최소인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얘를 어떤 함수의 관계식으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떤 x에 대응되는 y값 이게 이 결과니까 이게 언제 제일 작아질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다. 그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최소값일 테니까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값일 테니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완전제곱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근데 완전제곱꼴이 훨씬 무난해요. 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꼭지점으로 딱 표현되니까 쉽잖아. 근데 인수분해로 그려주면은 언제 0이 되는지는 알지만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물론 센스있게 할 수 있어요. 요 두 지점의 가운데 값, 이걸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값을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그냥 완전적으로 하면은 어디가 제일 아래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쵸? 최대치수 할 때는. 방부등식 할 때는 물론 이제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편할 거고. 자, 2를 묶어주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묶인단 말이야. 그럼 완전제곱 하기 위해서는 몇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죠. 그럼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된 거고. 자, 요 마이너스 1 뒤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잖아.
자,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럼 어디가 제일 최소값이겠습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값인 4가 최소값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물론 조금 복잡하게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쳐볼게요. 자, 2x4승 마이너스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 함수는 4차 함수지만 실은 4차 함수가 아닙니다. 왜? x제곱을 t로 딱 치환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된다고. 이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치환 같은 거. 그럼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완전제곱으로 좀 선생님 빨리 할게, 이제. 자, t제곱 플러스 4t니까 묶이면 t 플러스 2t가 되니까 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을 꼭지점으로 해서 아래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최소값이 당연히 뭐겠어요?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틀린다 이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요? 치환을 해버리면은 x에 아무 수나 들어가도록 어쨌든 t가 뭐밖에 안 돼요? 양수밖에 안 되지 지금. 양수밖에 안 돼요. 뭐 은을 넣든 뭘 넣든 양수밖에 안 된다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인데 마이너스 1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황에서 치환했을 경우에는 변역, 범위가 발생한다고. 변역.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만 봐줘야 된다고. 이건 x축이 아니라 t축이 되는 거라고. 이 그래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쪽 부분은. 여기만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뭐야?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인 t가 0일 때 대응되는 값이죠. 0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은 몇이 됩니까? 1의 제곱 2니까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세요. 치환했을 경우에는 변역이 생긴다. 오케이?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겠습니까? 아,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구나. 그럼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가장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치환했을 경우에는 변역이 발생하는구나. 그거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그 전에 판별식이라는 걸 통해서 좀 파악은 했지만,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정식에서의 활용되는 거. 방부등식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인데 이런 식의 어떤 부등식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모든 x에 대해 이랬어.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기 위한 k의 범위는 이랬다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x에 대해서 뭘 집어넣어도 이 함수 y가 항상 0보다 크다. 즉 x축 위에 있어라 이런 뜻이라고. 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두둥실 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다시 이 그래프가 두둥실 떠 있어야 된다. 자, 머리가 좋은 학생은 이걸 이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다라고 풀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자, 얘가 그렇다면은 0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자, 2차 함수는 x축과 상황이 이렇게 세 가지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선생님 판별식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이 경우는 x축과의 실근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짝수니까 절반만. 이렇게. k 제곱하니까 k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로 나눴으니까 ac. 이렇게.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게 항상 반대야. 헷갈리면 안 돼요. 요 결과물이 떠 있으니까 왠지 클 것 같죠? 아니다. 반대로 작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k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 자, 부등식 시간에 배웠죠, 그쵸? 자, 2차 부등식 최고차의 개수가 양이고 작다가 되면 4의 범위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자, 2차 함수 활용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3차 함수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차 함수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잘 나오지도 않고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파악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3차 함수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겠죠?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깊게는 들어가지 맙시다. 이걸 깊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까지를 배워야 된다. 근데 미분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런 애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없는 애들에 대해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자, X3승 그래프는요. 그러니까 AX3승 그래프는 일단 X3승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X3승 그래프. 그러니까 Y 꼴을 X3승 혹은 Y 꼴을 마이너스 X3승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자, 일단 원점은 지나겠지, 그치? 원점은 지나고 1 넣으면 1, 2 넣으면 8, 3 넣으면 27. 봐봐. 1 넣으면 1, 2 넣으면 8, 3 넣으면 27. 어때? 갑자기 미친 듯이 커지기 시작하지, 그치? 훨씬 기하학적으로 훨씬 커진다고. 즉, 이런 식으로니까 엄청 빠르게, 2차 함수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오케이? 다시. 2차 함수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봐봐. 1을 넣었을 때 값이나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값이나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죠. 봐봐. 무슨 말이냐면, y는 x3승인데,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3승에 하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x 3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돼버리지, 그치?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나, x, y를 집어넣은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걸 뭐라 해서 우리가 원점 대칭된다 그랬지? 원점 대칭되는 그래프가 그려줍니다. 다시,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려봅시다. 자, 원점 대칭되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가, 슉, 0이 됐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X3승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이제 A가 만약에 양수일 땐 이렇게 되겠죠, 그쵸? A는 어떠냐? 2차 함수랑 똑같아. 2, 3, 4가 되면 이게 더 빠르게, A가 점점 커지면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더 빠르게 내려가고.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빠르게 내려가고. 근데 A 값이 음수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음수가 되면 뒤집어 까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파란색처럼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3차 함수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x가 커지면 증가한다, 이거야. 그치?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